네,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로 발사체를 발사했다는 합참의 발표 소식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문가 연결해 그 의도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인균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사일을 쏜 곳이 평양 순안인데요.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비행장이죠. 평양 시내에 있는 비행장인데 예. 아마 순안에서 발사를 한 것으로 봐서 김정은이 참관을 한 상태에서 쏘았을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어서 김정은이 대외적인 행보를 자제를 하고 있었는데 연천 그리고 서해 지역의 훈련 이런 것들의 얼굴을 보이다가 지금 이제 평양 순안 비행장에서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에 아마도 직접 참관을 한 상태에서 자신의 용맹함, 영도력, 지도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상태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 평양 순안에서 발사했다는 점을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미사일인지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합니까? 지금 일본의 동북쪽 상공을 통과를 했다라고 지금 그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평양에서 일본의 동북쪽을 통과를 했으면 최소 1000km 이상은 날아간 것으로 봐야 되고 직선거리만 해도 한 1000km가 되는데 예. 그 아슬아슬하게 통과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따라서 한 2000km 정도는 충분히 사정거리가 구현됐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면 지난번에 그 북한이 괌을 타격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화성 12호를 가지고 700km를 날려서 괌을 타격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괌을 쏘게 되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괌을 공격하지는 않으면서 괌을 공격했음직한 그런 사정거리를 보여주는 그런 미사일 발사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화성 12호의 가능성이 제일 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추가로 또 가능성을 말씀드리자면 지난번에 이제 김정은이 미사일 그 소재 공장 재돌입하는 그 첨단 부분 한두 부분의 소재 공장을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화성 13호라는 어떤 미사일의 설계도 개념도 이런 것들을 보여줬었는데 화성 13 같은 신형 미사일을 또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 상공을 지나갔기 때문에 일본 상공을 지나가려고 할 때는 아주 신뢰성 높지 않고는 일본 상공을 가다가 혹시 추락이라도 하게 되면 일본을 공격하는 어떤 그런 그 모양새를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미사일을 쏘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한번 성공을 했던 화성 12호 같은 그런 미사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양 순안에서 일본 동북 해상까지 비행거리가 한 1000km 정도 되니까 이 비행거리를 고려했을 때 화성 12형일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자, 북한이 지난주 토요일에도 도발을 했는데 지금 사흘 만에 다시 도발을 한 겁니다. 이 시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토요일은 UFG 훈련의 1차 훈련을 마쳤던 때죠. 그리고 지금은 어제부터 UFG 훈련이 이제 관청이나 국가공공기관 이런 민관군이 같이 하던 것들 중에서 민관은 UFG 훈련을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 군대만 본격적으로 전쟁 시뮬레이션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저께 같은 경우는 단거리 미사일은 그런 UFG 1차 훈련을 마감하는 차원에서 또 항위성 차원 그리고 이번에는 군대 독자적으로 전쟁 연습을 하는 데 대한 또 항위성 차원을 겸해서 자신들의 탄도미사일과 핵 투발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보고요. 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국방부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국방부 업무 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어떤 그 군사력을 건설하겠다. 그리고 북한의 도발이 있으면 우리 스스로 즉각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응징할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을 건설하겠다라고 천명을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 반탄작용 이런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이번 미사일이 일본 동북부를 향했다고 했는데 지금 일본 주민들 일부 주민들이 피난을 했다라는 NHK 속보도 들어왔습니다. 일본 쪽 지금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한미일 공조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혹시나 미사일이 일본 본토를 공격하기 때문에 피난을 했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통과하다가
추락을 했을 때 미사일 덩치가 크기 때문에 어떤 피해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뭐 피난을 하고 하는 그런 주민이 있었겠죠. 하지만 일본은 이것을 가지고 북한이 일본을 공격했다라고 규정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아베 수상의 내각이 그동안 이제 그 일본을 재무장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추진을 해오다가 최근에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을 아예 일본 영공을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그동안은 뭐 일본 이지 정도의 낙탄을 시키고 이렇게 했지만 오늘은 일본 영공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어떤 그 위협이었다 또는 공격을 받은 것이었다라고 규정을 한 후에 무장에 나설 가능성이 아주 크다. 따라서 일본의 재무장을 도와주게 되는 그런 치명적인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라고도 판단할 수 있고 그렇지만 일단 그 한미일은 북한의 핵미사일의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그런 그 당사국들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작년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해서 북한의 핵에 대비하고 있고 미국은 지금도 동해 각종 탄도미사일 그리고 핵실험 관련한 탐지 그 자산들을 동해 배치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한미일이 본격적인 공조를 통해서 북한의 핵실험 또는 미사일 발사 실험 그리고 진짜로 실제적인 어떤 군사적 위협이 되는 어떤 그 군사적 행동 이런 것들을 감시를 하다가 정말 미국의 지금 항공모함들이 사실은 뭐 한 2척 이상이 동해 외곽쯤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미국의 항공모함을 동원해서 북한의 이런 핵 자산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도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실 북한이 조금 냉정을 취하고 이 상황을 엄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저희가 오늘 뉴스를 지난 26일 탄도미사일의 단거리 발사체로 보인다 뭐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뉴스를 시작했는데 지금 도중에 합참이 발표한 내용 북한이 오늘 아침 평양 순안에서 일본 동해상을 향해서 추가 발사가 있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관련해서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와 대화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뒤 7시에 청와대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소집한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신 대표님 조금 전에 화성 12형의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화성 12형의 경우에는 최대 사거리가 어느 정도 되고 얼마나 위협적인 미사일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화성 12형을 최초 발사를 했을 때 그 전문가들은 한 6,000km 정도를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이다라고 평가를 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북한이 그 화성 12형을 가지고 김낙겸 전략군 사령관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괌을 포위 타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그것을 이제 최고사령관 즉 김정은의 승인만 기다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제 괌을 비롯한 미국은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을 공격하는 것이니까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해서 지난달에 굉장히 이제 긴장이 고조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화성 12형 같은 경우는 최대 한 6,000km 정도를 날아갈 수 있다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아주 출력이 충분하죠. 따라서 일본 상공을 지난다든지 뭐 괌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는 않겠지만 한 3,500km 평양에서는 한 3,500km 정도가 괌인데 그 3,500km 정도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즉 아주 높은 고각 발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지난 주말에 보여줬던 저각 발사를 한 편심 탄도 비행이라고 하는 요격이 어려운 저각 발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발사 형태로 일본 상공을 지나가게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출력을 가진 미사일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네, 9월 9일 정권 수립일을 앞두고 추가 도발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은 꾸준히 제기가 됐었는데요. 앞으로의 추가 도발 가능성과 우리 대응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제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이 밝혔죠. 북한이 지금 2호 갱도, 3호 갱도에서 풍계리 핵실험 준비가 완벽하게 지금 다 되어 있다라고 밝혔는데, 즉 9월 9일까지 지금 우리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게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을 통해서 강력한 핵 능력을 보여준과 동시에 또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하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이제 합참이나 미국이나 일본에서 지금 뭐 정확한 탄도미사일 고도, 거리 이런 것을 밝히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동안 발사를 한 것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탄도미사일을 물론 뭐 과거에 대포동 미사일 같은 경우 일본을 통과시킨 적도 있지만 지금 이제 그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고도화되고 실제화된 이후에 일본을 통과시킨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웠는데 일본을 통과시켰다고 하는 것은 2, 3,000km 이상의 아주 장거리 미사일의 능력을 보여줬고 또 그렇게 됐다는 것은 결국 재돌입 기술을 오늘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재돌입에 대해서 세계 각국이 뭐 아직도 안 되었을 것이다라는 의구심을 보여주니까 이번에야말로 재돌입 기술을 보여주는 그런 발사였다라고 볼 수 있다면 탄도미사일은 일단 성공을 했다. 그러면 이제 9월 9일까지 추가적인 핵실험을 통해서 강력한 능력을 보여준다면 두 개가 합해서 그야말로 핵을 확실하게 어딘가로 보낼 수 있고 보낼 수 있는 미사일 능력 그리고 강력한 핵 탄두 보유 능력을 보여줘서 핵 보유국의 어떤 그 단계로 가는 그런 시너지로 삼지 않을까. 특히 작년 9월 9일 날 5차 핵실험을 통해서 굉장히 성공한 핵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올해도 9월 9일까지 아주 신중하게 북한의 정세를 보면서 또 특히나 그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레드라인을 넘어섰다라고 규정을 하고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각하게 이 현재의 이 우리 안보 상황을 잘 조율을 하는데 나서야 되겠습니다. 네, 그 미사일이 평양 순안에서 발사됐다는 점을 감안해서 아마 김정은이 참관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셨는데 추측대로 실제로 참관을 했다면 이것 또한 의미가 있는 거겠죠? 사실 김정은이 집권을 하면서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뭐 그 평양을 아주 그 화려한 도시로 만드는 그런 그 외형적인 면도 있었지만 자기 할아버지인 김일성, 아버지인 김정일이 지속적으로 수십 년 동안 만들어왔던 핵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자신의 그 국내적인 업적을 과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 미사일, 핵을 투발할 수 있는 그 미사일을 그동안 뭐 많이 테스트를 화성 12형, 화성 14형 테스트를 했지만 결국은 재돌입 기술, 즉 지구로 우주에서 지구로 다시 들어와서 안전하게 안전하다고 해서 미사일 차원에서 그 폭파되지 않고 원하는 곳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가장 핵심인데 이것을 자기 스스로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것을 북한 인민들에게 과시하고 전 세계에 자신의 이 이미지를 확고하게 심어주고 싶은 그런 욕심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양 지금 뭐 사실 미국이 언제 북한을 정밀 타격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방으로 많이 멀리 나간다는 것을 위험하니까 그래서 평양 순안 비행장에서 쏜 것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벙커와 아주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신속하게 자기의 얼굴을 보여주고 벙커로 다시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지요.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 합참이 북한이 평양 순안에서 동해상을 향해서 발사체를 발사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